안녕하세요. 6일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제법 많은 비가 왔습니다. 별다른 피해 없으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비 소식이 많습니다. 꼭 이럴 때면 세차를 하고 싶어지니 청개구리 심리가 있나 봅니다. 그럼 7월 1일 상승 하락 시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상기후 문제와 지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가끔 했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으로 이상기후의 고환율이 우리에게까지 바짝 체감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값이 올라가서 초콜릿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열매를 가공해 코코아 가루를 만들고 이것으로 초콜릿을 만드는데 카카오 가격이 지난해 1톤에 2,400달러였던 것이 올해는 1,370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 커피 원두 적향이 좋지 않아 커피 가격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아라비카 원두의 경우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전년 동기 1톤에 3,927달러였던 것이 이달에는 5,013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40%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여기에 환율이 올라가서 운송비, 인건비 등이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커피 체인점 등 국내 여러 커피 전문점들도 커피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달달한 것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여름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혐장이 큰 기쁨인데 이젠 큰 기쁨이 작은 기쁨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구야, 제발 아프지 마라. 28일 트럼프 바이든 대선 토론회는 트럼프의 유세로 마감했습니다. 엄청난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의외로 트럼프의 차분한 모습이 더 강한 이미지를 심어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노령 리스크가 더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의 노령화 문제를 거론하며 이대로는 대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 후보를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집권 대통령의 재선 투표에서 후보가 바뀐 사례도 없고 마땅히 대체할 인물도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또 당사자인 바이든이 완주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내 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의 공동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무책임한 예산 집행과 저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리거나 규제를 완화하고 부족한 세수를 보편관세로 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의 10%의 보편관세를 중국산은 6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부메랑 효과를 가져와 자국민의 가격 인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에서는 여전히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악영향이 될 듯합니다. 한미 방위비 문제도 다시금 거론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혼란스럽겠습니다. 결국 시장이 불투명해지면 환율은 올라간다는 생각입니다. 지난주 원달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4일, 25일 시장은 1,400원과 160엔이라는 저항에 막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등락만 거듭하다 1,38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25일 한일 재무장관의 모임에서도 별다른 요인이 없었습니다. 현 단계의 환율 레벨에 대한 우려를 공감한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으로 끝이 난 모양새입니다. 시장은 냉랭하게 반응했습니다. 25일 박 미셸 보먼 영준이사는 아직 기준금리를 내릴 시기가 아니라며 인플레이션이 더 완화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지수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나 상승 속도는 둔화했습니다. 26일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에 비해 11.3% 급감했습니다. 27일 유럽은행의 한 인사는 남내 두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달러는 강세로 전환되었고 유로 약세의 움직임은 엔화를 주초 내내 막혀있던 160엔을 상향 돌파시켰습니다. 그리 멀리 가지 못하고 있지만 161엔 초반까지 상승 후 현재 주춤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원화도 1,390원대를 훌쩍 벗어나 1,395원까지 상승했으나 반기말 내고 물량이 출현해 1,380원대 중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물가가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물가 관리를 더욱 눈치 보게 만드는 소식이라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28일 미국 1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와 동일하게 발표되어서 그런지 시장은 냉랭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의 실업지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왔지만
역시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28일 원달러는 분기말 업체 내 고물량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137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29일 발표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은 큰 이변 없이 예상치 2.6%에 부합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이어서 발표된 시카고 구매자 지수는 전월 35.4에서 47.4로 12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여전히 경기 위축 국면인 50 이하이지만 시장 예상치는 40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큰 폭상승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달러 약세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는 밤기말 기업체의 내고 물량이 환율을 아래로 끌어내린 한 주였습니다. 좌측 하단의 차트는 엔달러 60분 차트입니다. 엔화의 지속적인 상승 모습이 나타난 것에 비하면 원달러 시장은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새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업체 물량의 부담이 해소된다면 위쪽으로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 주 전체에 걸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구매 관리자 지표가 발표되고 각종 고용 지표도 발표됩니다.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취업자 수, 민간 부분의 비농업 취업자 수,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고용시장의 다양한 지표가 발표됩니다. 결국은 물가와 고용시장 두 가지인데 물가는 목표치 2%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혀가고 있다고 보고 고용시장이 불안정하다면 금리 인하에 또 무게감을 두려는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면 금리를 내릴 여지가 많아진다는 것이 시장의 예측입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예측치는 고용은 전월보다 나빠지고 실업수당 청구와 실업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나빠지는 것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정이라 가운데 휴일을 두고 나쁜 고용지표들의 발표를 예상하는 만큼 시장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2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유럽중앙은행 포럼 토론에 참석합니다. 3일에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힌트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3일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도 발표됩니다. 상승 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먼저 상승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재선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트럼프 당선에 대한 혼란한 심리가 시장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이 연장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없이 잘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니만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투기 세력이나 헤지펀드의 공격을 잘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는 큰 표천은 아니라는 인식으로 유로화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7일 2차 총선의 결과로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 위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프랑스 극우 정당의 공약은 부가가치세 인하와 정년 단축, 근로소득세 면제, 저소득층 상속세 면제 등인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의 대책은 없지만 국민들은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미국의 중재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유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일본 엔화에 대한 저항선이 165엔까지 두 걸음 후에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은근히 약세를 지켜보는 입장이고 지난주 관찰 대상국 지정이야오 간간히 구두 개입에 나서는 것이에는 이렇다 할 물량 개입을 할 수 없음이 부담으로 작용해 165엔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급격한 상승에 대한 직접 개입은 시장 왜곡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일본의 직접 개입 레벨을 162엔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상승 요인이 많습니다. 그럼 이에 반대되는 하락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지표가 악화되어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용이라는 해석으로 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인이 가장 강력한 한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외환시장 연장이 시작되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한 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선거 소식과 지난 분기업체 잔존 내고 물량의 출현이 얼마나 있느냐가 주 초반 시장을 좌우하겠습니다. 엔화 역시 160엔은 의미가 없어졌고 저항선이 165엔까지 후퇴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162엔 마지노선을 잡아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예상폭은 위쪽은 1405원, 아래쪽은 1380원을 예상합니다.
위쪽으로 강하게 압박을 받는 한 주가 될 듯합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에 상승 하락 시소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변수가 있고 항상 기대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외환시장인 것 같습니다. 비소식이 많은 일주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내일 차트 분석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에 구독, 좋아요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